블렌더 스컬프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림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메뉴를 보시면 트림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고 총 박스 트림과 라쏘 트림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스 트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공룡의 일부분을 박스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내 보겠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면 이 박스가 지정된 범위만큼의 오브젝트가 트림, 즉 잘라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쉬 상태를 보면은 잘린 면에 메쉬가 이렇게 단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Alt W를 눌러 Face Set 파이 메뉴를 연 다음에 Face Set From Visible을 클릭해서 색상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메쉬를 보면 기존의 메쉬 구조와 새로 만든 면의 메쉬 구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메뉴 중에 심플리파이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해당 브러쉬를 클릭한 다음에 다이나믹 토폴로지를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면 OK를 눌러줍니다. 옵션은 렐러티브 디테일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컨스턴트 디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이 드로퍼가 뜨게 되는데 기존 메쉬의 해상도를 클릭하여 해상도의 레졸루션을 기존의 해상도에 맞춰준 다음에 이 브러쉬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기존의 메쉬 해상도에 맞춰서 면의 구조가 다시 생성됩니다. 하지만 면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경계선이 약간씩 뭉개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쏘 트림입니다. 박스 트림과 원리는 같지만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토샵의 라쏘 툴과 같이 원하는 모양을 따라 면을 만들면 트림이 실행됩니다. 트림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면이 절단되었으며 아까와 같이 Alt W Face Set From Visible을 눌러 색상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면의 메쉬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아까처럼 심플리파이를 사용해도 되고 리메쉬를 실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리메쉬의 경우 전체 메쉬 구조가 바뀌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심플리파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이나믹 토폴로지를 활성화하고 컨스턴트 디테일이 되어 있는지 확인, 레졸루션을 체크한 다음에 브러쉬로 눌러주면은 메쉬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 마스크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마스크 중에서도 라인 마스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칠해질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상단의 마스크 메뉴에서 이 마스크 슬라이스를 실행하면 되지만 현재는 다이나믹 토폴로지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다이나믹 토폴로지를 비활성화한 다음에 마스크를 다시 실행해 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범위를 정해주고 해당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마스크에서 마스크 슬라이스 앤 필 홀즈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가 칠해진 범위만큼 오브젝트가 잘리면서 단면이 생성이 됩니다. 마스크를 해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른 면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손가락 일부를 잘라 보겠습니다. 마스크 범위가 설정되었으며 현재 마스크의 경계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살짝 스무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무스는 A키를 눌러 나오는 마스크 파이 메뉴에서 스무스 마스크를 눌러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스크 슬라이스 앤 필 홀즈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성되었으며 트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메쉬 면과 새로 생성된 메쉬 면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심플릿 파일을 클릭하고 다시 다이나믹 토폴로지를 활성화해서 옵션을 확인한 후에 브러쉬를 칠해주면은 이렇게 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프로젝트입니다. 트림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준 다음에 검게 칠해진 영역이 라인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범위입니다. F를 눌러 플립할 수 있으며 스페이스바를 눌러 위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 범위를 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면이 깔끔하게 절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면을 보면은 이렇게 면이 해당 라인 점으로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라인에 맞춰서 면이 한 축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 없어진 범위의 경우 라쏘 마스크를 이용해서 범위를 선택해 주고 현재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X축 대칭이 켜져 있습니다. 마스크 메뉴에서 마스크 슬라이스 앤 필 홀즈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lt M을 눌러 마스크를 해제하면은 살짝 면이 어긋난 것은 리매치를 실행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면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브러쉬의 스무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프로젝트와 마스크를 이용한 방식은 면이 아주 깔끔하게 절단되지는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랜스폼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동, 로테이트. 현재 로테이트가 이상해 보이는 것은 우측 상단에 시메트리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제하면은 이상 없이 로테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축을 따라 스케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이용해서 범위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마스크 범위의 경계가 매우 거친데 이것은 A를 눌러서 스무스 마스크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때 트랜스폼을 실행하면은 해당 기즈모 축이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에 맞춰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즈모의 축을 이 경계선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브러시와 달리 블렌더에서는 아직
이 기지모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좌측 상단의 스컬프트 메뉴에서 Set Pivot, Pivot to 마스크 보더를 클릭하면은 마스크 경계로 이렇게 기지모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동작을 수정하거나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지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블렌더에 도입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